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뭘 배우고 있냐면은 다변수, 변수가 많은, 즉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 예,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변수, 선형, 다변수 일개, 다변수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다변수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선형 사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선형 사례라 하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dxt가 a11, 얘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여기서 꼭 마치 이게 시간처럼 우리가 많이 쓰이곤 하는데 꼭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일 수는 있습니다. 더하기 x 더하기 a12의 이것도 t에 대한 함수 더하기 f1의 t, 그 다음에 펜을 좀 바꿀까요? 그 다음에 dy 오버 dt는 a21 x 더하기 a22의 y 더하기 f2t 이렇게 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이 두 개 써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하고 y, 마치 그래서 연립 방정식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냐면은 뒷부분에 얘를 마치 벡터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요 x하고 요 x는 같은 x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 x, y를 하나로 묶어서 요 벡터 x 벡터로 쓴 겁니다. 그때 얘를 a x 벡터 더하기 f 벡터, t에 대한 함수니까 걔를 적읍시다. a가 원래는 t에 대한 함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f도 이렇게 쓰여 있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행렬 A가 상수, 즉 t에 대한 의존성이 없이 그냥 정해진 숫자이고, ft가 0인 경우,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은 dx 벡터 오버 dt가 ax로 되어 있는 이런 단순, 가장 쉬워 보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푸는 문제는 결국 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냐면은 a의 고유값, 뭐 람다 i라고 써봅시다.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ki라고 써봅시다. 를 구하는 문제로 환원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경우가 언제 썼냐면은 고유값 람다 i가 모두 서로 다른 경우,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 고유값을 구했는데 전부 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그 n개의 서로 상호 선형 독립인 그런 해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x 벡터라고 쓰지만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해는 k1 exponential 람다 1t, 그러니까 첫 번째 고유값과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뭐 앞에 상수배, 그 다음에 k2 exponential 람다 2t, 두 번째 고유값과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번째 고유 bek터 고유값, 얘를 n개의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우리가 뭐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시스, 선형대 수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조합해야 되는, 조합해서 더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베이시스, 한국어로 뭐 이렇게 기저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선형 결합해서 얻으면 그것이 곧 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1부터 C1, C2, Cn 요것이 적분상수가 된다고 했었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K1하고 람다 1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고유값을 계산하고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요 베이시스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C라는 앞에 적절히 개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개수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걸 곱하면 무조건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문제를 처음 주었을 때 뭐 이런 게 있을 때 단 뭐 t가 0일 때 뭐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뭐 g는 얼마고 그런 식으로 주었으면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요 C1, C2, C3, Cn 요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분상수니까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기를 이렇다고 했었죠. 이게 우리가 벡터로 적었지만 항상 머릿속에 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려는 게 뭐 예를 들면 xt, yt, 뭐 gt도 있을 수 있었겠고 안 잘리죠? xt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1의 k1 exponential 람다 1t 더하기 뭐 c2의 k2의 아니다. 이걸 이렇게 적으면 조금 곤란하죠. 이걸 이렇게 적으면 좀 그렇고 얘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를 한 덩어리로 벡터로 묶어서 써야 되죠. 얘가 예를 들면 K11, K12, K13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벡터는 K21, K22, K23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3차원이라고 칩시다. 풀어야 될 게 3개였으면 이게 아이고 C에다 적으면 안 되지. K 밑에다 적어서 K31, K32, K3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X는 C1, K1 exponential 람다 1t 더하기 C2, K11, K21 exponential 람다 2t 더하기 C3, K31 exponential 람다 3t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된 거냐면 C1의 K12 exponential 람다 1t C2의 K22 exponential 람다 2t C3의 K32 exponential 람다 3t가 되는 걸 거고 만약에 g가 있었다면 C1의 K13 exponential 람다 1t 아이 팔아 C2의 K23의 exponential 람다 2t 더하기 C3의 K33의 exponential 람다 3t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노트에 지난 시간에 있던 내용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x, y, g를 한꺼번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한꺼번에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구해낸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편의상으로 쓰지만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또 좀 이따가 또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에 대해서 해결을 했었고 모두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었죠. 고유값 람다 i 중에 하나가 람다 i가 m 중근일 때 이러면 이게 뒤에 있는 것이 선형 독립인가 아닌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어요. m 중근이긴 한데 고유 벡터는 모두 다 다를 때 고유 벡터는 모두 다를 때 고유 벡터도 모두 다르다면은 앞에 있는 앞에와 모두 람다 i가 모두 서로 다른 경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이 고유 벡터가 서로 다르면은 그 적분 개수가 이렇게 살아 있고 서로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적절히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인데 자 그럼 오늘 이걸 이어서 그럼 그만 고유 벡터가 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고유 벡터가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ki 뭐 벡터 exponential 람다 it를 이거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것 x의 t가 x 벡터의 t가 요렇게 생기는 거를 적당히 요렇게 조합해서 c의 i 얘를 적당히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n개 있어야 되잖아. i가 1부터 n개까지 이렇게 있어야 서로 이렇게 독립인 적분상수 n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독립인 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람다 i도 같아. 그런데 ki가 다르면 괜찮아 였었는데 람다 i도 같은데 그러니까 겹쳤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같아 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진짜 이게 CI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예, 서로 다른 CI가 놔봐야 그냥 더하기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면은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유도는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해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고 그것이 해가 됨을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ki 벡터의 익스포넨셜 람다 it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람다 i와 ki가 주었을 때 지금 람다 i가 m중근이에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람다 i가 중근이에요. 뭐 그게 2중근일 수도 있고 3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예제에서는 이게 2중근일 때 이 고유 벡터 자체가 2개였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람다 i가 2중근인데 ki도 그것에 대응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해는 뭐 그냥 그거 쓰면 되죠. 이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해가 어떻게 생겼을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ki 벡터, 여기서 또 구했던 거 곱하기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it. 여기까지는 예전에 했던 그 뭐 선형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 겹친 해 구하는 거랑 왠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하기 ki 프라임 벡터.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겁니다. ki 프라임 벡터,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람다 it. 원래 있는 거에다 t 곱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벡터. 이거는 고유 벡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ki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i 마이너스 람다 i의 요거에 ki 프라임 벡터를 했을 때 ki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요것이 요 방정식의 두 번째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근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근이면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죠? 서로 독립인 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i가 다르면 그냥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인 해가 되는데, ki마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첫 번째 해고 두 번째 해는 요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얘는 얘랑 서로 독립이에요. 얘 t 존재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람다 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겹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ki도 고유 벡터니까 우리가 구한 거죠. 요 다음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람다 i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ki 프라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 고유 벡터는 아닌데 ki 프라임 벡터를 했을 때 요 ki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ki 프라임 벡터를 구하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해가 되고요. 혹시 세 번 겹쳤다 칩시다. 그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세 번째 해는 어떻게 되냐면 ki 벡터 곱하기 2분의 1 t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it 플러스 ki 프라임 익스포넨셜 람다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it 더하기 ki의 더블 프라임 익스포넨셜 람다 it가 되고요. 여기서 a 마이너스 람다 i의 ki의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ki 프라임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규칙성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t를 곱하고 t를 곱한 게 있고 안 곱한 게 있는데 요 벡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요 t가 t제곱이 되는데 앞에 2분의 1을 붙였죠. 정확하게 쓰면 사실 2 팩토리얼입니다. 2 팩토리얼은 2랑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해는 사실 생각하면은 3 팩토리얼 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분의 1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t가 제곱 1차,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ki, k 프라임, ki 더블 프라임인데 ki 더블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ki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되게 복잡하죠? 뭔가 좀 되게 복잡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이런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합시다. 3 마이너스 18, 2 마이너스 9, x 벡터. 이런 예제를 우리가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안 풀어줘도 되겠죠?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줄여서 벡터로 썼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풀려면 요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야 되겠죠.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면 되죠. 3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8 2가 0이면 되겠죠. 이게 고유값 구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3AD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더하기 36은 제로가 나와야 될 거고 전개해 볼까요? 람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람다 마이너스 27 더하기 36은 제로.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6 람다 더하기 9는 제로.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제로. 따라서 람다는 3인데 중근이네요. 그죠? 이게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고유값은 두 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3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요 3이 중근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될 거고,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봐야 되겠죠? 람다가 3입니다. 람다가 3이면 고유 벡터를 구하려고 해서 3,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12이고, 얘 마이너스 18이고, 2고. 맞아? 왜 이상한 거 같죠? 람다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지. 마이너스 3이었죠? 계산이 이상하네 했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6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에 K1, K2가 0, 0가 나오는 요 K1, K2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식 풀어보면은 6, K1 마이너스 18, K2가 제로가 될 것이고, 밑에 식도 생각하면은 2K1 마이너스 6K2인데, 약분하면 똑같아지죠? 계산은 똑같아집니다. 3으로 나누면은 똑같아집니다. 뭐, 믿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주면, 여기다가 3 곱하면 위랑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식이 아니라는 소리죠. 같은 식이 되고, 얘의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약분하면 1이고, 요거에 약분하면 3 되니까, K1, K2를 어떻게 놓아도 되냐면 3, 1로 놓으면 답이 되죠. 그죠? 요거 하나입니다. 얘는 요거 하나예요. 이 식이 하나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요 고유 벡터가 요거 하나가 나옵니다. 중근인데 그래서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와주면 땡큐인데, 여기는 지금 고유 벡터가 요 하나밖에 없어요. 고유 값도 하나고 고유 벡터도 하나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따라서 근이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은 3, 1, exponential,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고유값 마이너스 3t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죠? 적분상수가 두 개 나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유값이 중근인데 고유 벡터도 같아. 두 개가 겹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해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C1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적어줄까요? C2에 대괄호를 써줘서 여기 3, 1, 그 다음에 t exponential 마이너스 3t 더하기 K1, K1 프라임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요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써줘야 될 텐데, 어디다가 쓸까요? 공간이 좀 모자라네? 여기다가 마저 계산을 아까 하고 씁시다. 그러면은 지금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K1 프라임, K2 프라임을 했을 때 0,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0, 0이 나오면 고유 벡터고, 그거 우리가 아까 계산한 3, 1인데 그거 말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3,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만족하는 K1, K2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K1 프라임, K2 프라임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요 식을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6 K1 프라임 마이너스 18, K2 프라임은 3이고,
2k1 프라임 마이너스 6k2 프라임은 1인데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입니다. 3배 하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두 식을 적을 필요가 없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k1과 k2를 찾으면 돼요. 요 k1과 k2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심플하게 적으면 됩니다. k1이 2분의 1이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k2가 0이면 되잖아. 그죠? 이거 만족하면은 지금 1 빼기 0은 1 나오니까 잘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k1 프라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2분의 1 0이었었죠? 두 번째 해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 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벡터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얘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풀어서 쓰면 공간이 조금 모자라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써볼까? 따라서 풀어서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어떻게 생겼냐면 3c1 그다음 여기가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있고 여기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3t가 있는데 2분의 1 c2가 되겠네요. 더하기 2분의 1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더하기 3c2의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3t가 되고 yt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묶으면 c1이고 여기서는 exponential 마이너스 3t에 제로가 있으니까 올 게 없네요.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더하기 c2t exponential 마이너스 3t 요게 답이 됩니다. 답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x하고 y를 찾은 거예요. 답이 조금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이거 그냥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 계산하는 문제학입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쯤만 기억해 두면 되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산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얘는 아까 했지만 우리가 다루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를 제가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 연습을 좀 해보셔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잠깐 강의를 스톱시키고 노트에다가 똑같은 문제를 적어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을 연습해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사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면은 요게 해가 돼 라고 했습니다. 진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냐면 ax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요거는 여기다 넣으면 우리가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답이 되는가를 사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진짜 답이 되는가 해봅시다. 자, dtd에 얘를 집어넣읍시다. ki 벡터 t exponential 람다 it 더하기 ki 프라임의 exponential 람다 it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변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할 때 우변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항을 미분해 주려고 하면 이게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해 줄 거니까 ki 벡터를 끄집어내서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exponential 람다 it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은 람다 i의 t 곱하기 exponential 람다 i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거 미분하면은 ki 프라임 벡터의 그 다음에 람다 i 프라임이 나올 것이고 exponential 람다 i t가 프라임이 왜 나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 맞나요? 맞을 거야.
예, 그러면 얘를 적당히 묶어줍시다. 예, 그럼 ki 벡터 예, 람다 i로 묶여서 예, 괄호가 여기는 없어도 되겠네. 예, 곱하기 예, t exponential 람다 i t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생각해 주면은 ki 벡터 더하기 뒤에 거 예, 람다 i ki 프라임 예, 더 exponential 람다 i 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이렇게 계산했을 때 요게 지금 좌변이에요. 그죠? 요 좌변이 우변하고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우변을 계산해 봅시다. 예, 우변 a 행렬 a 곱하기 이렇게 생긴 거. 예, ki 벡터 t 그 다음에 exponential 람다 i t 더하기 예, ki 프라임 벡터 곱하기 exponential 람다 i t를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행렬 뭐 곱해주면 됩니다. a ki 벡터 곱하기 t exponential 람다 i t 더하기 a ki 프라임 exponential 람다 i t 이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ki는 a의 고유 벡터니까 행렬 a의 고유 벡터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람다 i ki 벡터와 같죠. 그죠? 이게 고유값의 정의죠. 예. ki가 고유 벡터니까 a ki는 람다 i k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아지냐면 예, 얘랑 같아집니다. 그죠? t exponential 람다 i t 있고 람다 i ki 여기 람다 i ki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ki 프라임은 요런 게 성립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칠판이 진짜 좁네. 예, 얘를 실제로 전개해 보면 a ki 벡터의 프라임 마이너스 예, 람다 i의 ki 프라임은 예, ki 벡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요거를 쓰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예, 요거 그냥 더해줘서 람다 i ki 프라임 벡터 더하기 ki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ki 더하기 람다 i ki 프라임 ki 더하기 람다 i ki 프라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본 얘를 실제로 여기다 넣어보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근일 때에는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 두 번째 해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3중근인데 고유 벡터가 하나가 나왔어? 예, 그러면은 예, 이렇게 될 겁니다. 3중근인데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두 번째 해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아마 계산해서 다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무튼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예,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예, 계산을 해보면 예,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도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면은 사실 이 미분방정식 자체가 더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대체로 그럴 거예요. 그 행렬의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계산이 조금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행렬 구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행렬 계산하는 것을 집에 와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계선형 상미분방정식 개수가 상수였던 거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보조방정식 가지고 왔었고 그 보조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거나 왜냐하면 그건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이계비문방식과 2차 방정식이었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아니면 중근이거나 사실 그것만 하면 됐었는데 복소수근일 때는 켤레 복소수가 되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주면은 다른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얘와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계산을 했었냐면은 그걸 실함수로 만들어 줬었죠.
그죠? 함수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그냥 두지 않고 걔를 뭐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였었죠. exponential ix가 사실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랑 같아 라는 걸 이용해서 지수 위에 이렇게 지금 복소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함수의 형태로, 물론 요 i가 있긴 하지만 요 개수를 이렇게 적당히 묶어서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실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고유값 람다 i가 모두 서로 다르거나 겹쳐 있거나 끝이지.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고유값 람다 i가 복소수일 때는 그러면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열심히 바꿔주는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 말하지만 그냥 천천히 잘 계산해 보면 될 일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뭐 무섭지 않습니다. 복수일 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요렇게 될 때 요것과 요것을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하는 겁니다. A가 상수이고 뒤에 나오는 그 뭐 우변이 0인 경우, 그 제차 방정식일 경우를 우리가 모두 다 해결하게 됩니다. 자, 고유값이 복소수인 경우 해봅시다. 복소수면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지우고, 칠판이 좁아서 지웁시다. 자, 그러면 복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행렬의 개수 자체는 실수입니다. 물론 복소수여도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면은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모두, 행렬의 고유값이 모두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허미티안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물리학에서는 꽤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행렬의 개수 자체는 전부 다 실개수이고요. 그 경우만 우리가 제한시킬 때, 만약에 람다 i가 하나의 고유값이라고 칩시다. 이게 고유값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가 ki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고유값을 하나 구했어. 여기 고유 벡터가 있었어. 그러면 행렬의 개수가 실수일 때는 다른 고유값은 볼 것 없이 얘의 바, 켤레 복소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도 원래 그 구했던 것의 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이면 얘도 고유값과 고유 벡터입니다. 람다 i가 복소수일 때. 실수일 때는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켤레를 씌워도 원래 자신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의미가 없고, 복소수일 때 위에다가 바를 씌운 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됩니다. 진짜로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걸 풀어야 되냐면은 ddx가 6, -1, 5, 4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푼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이런 거예요. dx 오버 dt는 6x y, 그 다음에 dt분의 dy는 5x 플러스 4y를 만족하는 x와 y를 구하시오. 요거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록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이제 여러 번 계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얘의 고유값을 구하면, 이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 됩니다. 6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5가 0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거 사실 곱해줄 때 AD 그냥 곱해줘서 지금까지 6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람다 그냥 쓰긴 했는데, 두 개 부호 바꿔주는 게 사실 좀 더 편하죠. 람다 마이너스 6, 람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더하기 5는 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더하기 24 더하기 5는 제로,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더하기 29는 제로. 이 방정식의 근 생각해 보면은 얘는 복소수근입니다. 판별식 생각해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거 음수예요. b제곱 100 마이너스 4ac, 4ac는 116이니까 음수네요. 얘는 그러니까 복소근이 됩니다. 실제로 구해 보면은 따라서 이걸 구해보면 람다는 5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지만 람다 i가 하나가 근이야. 즉
5 플러스 2i가 얘의 고유값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5 마이너스 2i도 얘의 이 행렬의 고유값이 됩니다. 이게 실수 계수일 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유 벡터 구해야 되겠죠? 고유 벡터 구해봅시다. 그럼 5 플러스 2i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6 빼기 5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4 빼기 5 플러스 2i, 그 다음에 k1, k2 하면 0, 0 이렇게 나오는 k1, k2를 구하라는 소리죠. 하면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겠구나. 이것에 k1, k2가 0, 0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i k1 마이너스 k2가 0가 되고 5k1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의 k2가 0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계산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뜻 보면 와 이게 똑같은 식이야? 이거 k1하고 k2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 경우에서도 윗식하고 아래식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놀랍게도 같아요. 여기다가 저기 뭐야 지금 요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2i 곱해보면 1 플러스 2i 곱해보면 사실 윗식과 아래식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거 곱하면 5 나와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곱하면 5 나오고요. 여기다 곱하면 이걸 정확히 해석하기 때문에 윗식하고 아래식은 여전히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하나만 필요해요. 그래서 뭐 밑에 식 필요가 없다고 치면은 k1, k2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k1 뭐 1이라고 치면은 k2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요 람다 5 플러스 지금 람다가 5 플러스 2i라고 했을 때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제 계산 맞죠? 맞아요. 1 마이너스 2i.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람다가 5 마이너스 2i일 때는 요 고유 벡터가 어떻게 생겼을 거 하냐면은 1 플러스 2i로 생겼다는 것을 아주 어렵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계산해보면 돼요. 원한다면 계산해보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i의 부호만 바뀌죠. 요 전체 계산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i의 부호만 바뀌잖아. 플러스 i가 마이너스 i로 바뀌죠. 심지어 그 i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는 성질도 똑같아요. 제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1 되잖아.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답 역시 i 대신에 마이너스 i로 바꿔주는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벡터 미적분학 때 사실 잠깐 이런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나면 그거를 리마인드해도 좋고 기억나지 않으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유값, 고유벡터,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했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쓸 수 있죠. 요 미분방정식에 해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1에 1에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5 플러스 2i의 t 더하기 C2에 1에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5 마이너스 2i t 2i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끝이에요. 복소수일 때도 강조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해가 서로 다른 경우를 그냥 적용하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i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싫어 보일 뿐이에요. 얘를 그래서 실수의 형태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t는 c1의 익스포넨셜 5 플러스 2i t가 되고 더하기 c2의 익스포넨셜 5 마이너스 2i t가 되고
얘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줘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C1 곱하기 exponential OT 그 다음에 한번 적자. exponential EIT가 되고 더하기 C2의 exponential OT exponential 마이너스 EIT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를 전개해서 C1의 exponential OT에 얘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좀 아까 지웠네? 여기 그걸 바꿔줄 거죠. 코사인 ET 더하기 I 사인 ET로 바꿔줄 것이고 그죠? 뒤에 것도 바꿔주고 나면은 C2의 exponential OT 코사인 ET 마이너스 I 사인 ET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exponential OT와 코사인 ET, 사인 ET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C1 더하기 C2로 묶어서 exponential OT 코사인 ET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I가 일단 당연히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1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2 exponential OT 사인 ET가 되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베이시스는 지금 얘가 얘고 얘가 얘였는데 얘가 지금 요렇게 바뀐 거니까 훨씬 더 예쁘게 잘 바뀌었죠. 실수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 얘는 그리고 근데 하나 더 있죠. YT도 있습니다. YT는 어떻게 생겼냐면 C1에 1-2i 그 다음에 exponential OT exponential EIT니까 바로 바꿔줍시다. 코사인 ET 플러스 I 사인 ET가 될 것이고 더하기 C2의 1 플러스 2i exponential OT 코사인 ET 마이너스 I 사인 ET가 되겠죠. 그죠? 밑에 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위에서 첫 번째 줄 전개한 거, 요거 첫 번째 줄 전개한 거고 두 번째 줄을 전개하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비슷하게, 요거랑 비슷하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얘도 복소수고 지금 요 뒤에 복소 파트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C1 exponential OT로 묶어주고 얘를 전개해 보면 코사인 ET가 될 것이고 얘 전개해 주면 더하기 2 사인 ET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i 코사인 ET가 될 것이고 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1하고 I 사인이니까 더하기 I 사인 ET 윗줄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랫줄을 전개하면 C2가 있을 것이고 exponential OT가 있을 것이고 얘랑 전개하면 일단 실수가 나오는 게 코사인 ET가 나올 것이고 얘랑 전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2 사인 ET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복소 파트가 뭐서 나올 거냐면 여기서 여기가 나올 거니까 더하기 2i 코사인 ET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I 사인 ET가 나올 겁니다. 그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계산이 많은 것과 어려운 것은 달라요. 이 계산은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는 정리해주고 나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니 exponential OT, 코사인 ET, 사인 ET 얘네들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복소 파트, 실수 파트, 그러니까 실수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exponential OT에 코사인 ET로 한번 묶어줘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C1이 있을 것이고 exponential OT에 코사인 ET가 들어가는 걸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IC1 있겠죠? exponential OT 여기 C1이 있고 여기다가 들어가니까 2IC1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더하기 C2가 있고 여기서도 살아나오니까 더하기 2IC2가 되겠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OT 코사인 ET가 될 것이고 그죠? 다음 더하기 exponential OT에 sin ET로 묶어주면 sin ET는 지금 C1, 2 그러니까 2, C1 그 다음에 여기 sin은 C1, I 더하니까
I C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주면 sin et는 그럼 더하기 2C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IC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어요. 한 단계 남았어요. 얘는 이렇게 됐었고,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개수가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얘는 그래서 요렇게 개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개수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코사인 앞에 붙은 게 개수가 좀 복잡하고, 사인 앞에 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줍시다. 힘을 내서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C1 더하기 C2, 그 다음에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2i로 묶어서 C1 마이너스 C2 이렇게 할 수 있죠. exponential OT 코사인 ET. 그 다음에 밑에 거 해줍시다. 밑에 거 해주면 더하기 C1하고 C2가 여기 있으니까 2배의 C1 더하기 C2, 그 다음에 더하기 i의 C1 마이너스 C2 exponential OT sin E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은 얘랑 얘랑 비교하면 계속 똑같은 형태의 상수가 반복되죠. 하나는 C1 더하기 C2, 여기 C1 더하기 C2, 여기 C1 C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i의 C1 마이너스 C2, i의 C1 마이너스 C2, i의 C1 마이너스 C2 이렇게 반복되죠. 얘를 그래서 치환해 줍니다. C1 프라임, C2 프라임. 그냥 다른 숫자라는 뜻에서 프라임 붙인 거예요. 사실 프라임 안 붙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마치 C1, C2랑 C1이랑 같다고 보일까봐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프라임 적어 놓는 거지. 그냥 이게 적분상수라는 뜻에서는 나중에 저 프라임을 걷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C1 프라임, C1 프라임, 여기 C2 프라임, C2 프라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어디다 적을까? 요 위에 걸 지우고 그것까지 치환해서 적으면 따라서 xt는 어떻게 되냐면 C1 프라임의 exponential OT 코사인 ET 더하기 C2 프라임의 exponential OT sin ET가 되고 yt는 exponential OT 코사인 이 앞에 붙은 게 C1 프라임 마이너스 2C2 프라임 exponential OT 코사인 ET 더하기 2C1 프라임 더하기 C2 프라임 exponential OT sin E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산을 지금 많이 못 보여주는 면이 좀 있는데 집에서 꼭 강의를 듣고 나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강의 끝나고 나서 계산 연습을 해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나가는 계산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강의만 봐서는 계산이 이만큼 많거든. 물론 그게 여러분들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제 강의 노트를 봐도 계산이 이만큼 쓰여 있어. 너무 복잡해 보여요. 사실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와 무슨 숫자를 저렇게 많이 써놨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계산 노트를 들고 이렇게 복소수, 실수, 분리해 가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에요. 다 따라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게 전부 다 예쁜 실함수 형태의 전개로 아주 잘 예쁘게 전개가 됐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i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의 형태로 잘 예쁘게 정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답에서 프라임 빼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쁜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놨어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노트 필기를 잘 따라왔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여기 지금 C1 더하기 C2를 치환하고 I의 C1 마이너스 C2를 치환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공교롭게 똑같이 그렇게 생겼죠. C1 더하기 C2가 있었고 I의 C1 마이너스 C2가 있었죠. 윗줄에도 있었고 아랫줄에도 있었습니다. 오, 이게 우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묶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묶이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저는 요 특별한 예제에 대해서 지금 요게 1이고 1-2i, 요게 이쪽 1 더하기 2i, 그 다음에 고유값은 5 플러스 2i, 5 마이너스 2i인 요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해결을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항상 이럴 것인가? 를 사실 생각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가요? 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이제 살짝 지우고, 예. 첫 번째 벡터가, 예, 첫 번째 행렬값이, 그러니까 두 개 지금 해가 어떻게 되는 거면 익스포넨셜 예, 람다 1t가 될 것이고, 예, 다른 해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k1 벡터의 바의 익스포넨셜 람다 i의 바의 t처럼 생긴 거죠. 그죠? 예, 얘와 얘를 바꿨을 때 코스 뭐 익스포넨셜 어쩌고저쩌고 t 그다음에 적당히 했을 때 항상 이렇게 계수가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치환해 주면 이렇게 항상 예쁜 모양으로 결과적으로 바뀔 수 있어. 진짜? 예, i가 없어지고 예, 라는 것에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예, k1 벡터의 익스포넨셜 뭐 알파 플러스 베타 i t로 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k1 벡터의 익스포넨셜 알파 t가 될 거고 익스포넨셜 i 베타 t가 될 테니까 걔는 예, 숨도 안 쉬고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i 사인 베타 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해를 예, 지금 다시 한번 요 목표는 우리가 얘에서 i를 없애서 이런 식으로 답을 실함수의 형태로 쓰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했었고, 예, 그러면 얘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얘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쭉 계산해 써보면 k1 벡터의 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알파 마이너스 베타 it일 것이고, 켤레 복소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k1 벡터의 바 익스포넨셜 알파 t 코사인 베타 t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얘에다가 C1 조합을 할 거고 C2 조합을 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반 해죠. 예. 그러면 걔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코사인 베타 t로 묶으면 C1 k1 벡터 더하기 c2의 k1 벡터의 바로 묶어서 익스포넨셜 알파 t 코사인 베타 t가 될 것이고, 그죠? 이 부분 묶은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예, i c1 요 i니까 그 다음에 k1 벡터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니까 예, 마이너스 i c2 K1 벡터의 바로 묶어서 익스포넨셜 알파 t 사인 베타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 알파 t 코사인 베타 t 예. 여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알파 t 사인 베타 t 예. 요렇게 우리가 묶어낸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예, 여기 지금 바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여기 i가 있고 여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합하면은 얘가 반드시 실수 계수로 예, 떨어진다는 소리죠. 예, 이런 걸 이용합니다. 예, 이런 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보여줘 말어. 이렇게 됩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걸 이용해요. k1 더하기 k1 벡터의 바를 생각해 봅시다. 예. K1 어떤 벡터가 있었어. 아까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2i 뭐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걔에다가 바야. 그러면은 1 더하기 2i죠. 예, 두 개를 더해. 예, 그러면은
i는 무조건 다 i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 2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실수 계수가 됩니다. 그죠? 실수 계수가 돼요. 예, 얘는 반드시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i의 k1 벡터 마이너스 k1 벡터의 바를 생각해 봅시다. 예, 여기 부호가 바뀐 대신 여기다가 i를 곱했어. 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아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1 마이너스 2i가 됐고 얘 바니까 1에 1 플러스 2i가 됐는데 걔를 빼. 그러면 실수는 여기서 지금 바를 붙여도 실수는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다 지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 허수 파트만 남겠죠. 이거 고등학교 때 복소수 배울 때 그런 겁니다. 지하고 지바하고 더하면 예, 항상 실수가 나오고 예, 지하고 지바를 빼면 이거는 순, 허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니까 얘는 지금 0, 마이너스 4i가 되죠. 근데 거기다가 i를 곱하면, 그러니까 지금 순허수가 나오는데, 예, 거기다가 i를 곱하면, 예, i 곱하면은 그러면은 뭐 0하고 4 이렇게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항상 실수 벡터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이용합니다. 예, 그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제 노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bi 벡터. 예, 그다음에 얘를 뭐라고 썼죠? b2 벡터. 예, b1, b2. 예,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얘도 항상 실수 벡터고 얘도 항상 실수 벡터죠. 그렇죠? 예, 얘도 항상 실수 벡터고 얘도 항상 실수 벡터니까 예, 이걸 여기 그래서 여기 K1 자리에다가 적당히 B1을 대입하고 예, K2 자리에다 K1 바 자리에다가 적당히 또 B1, B2를 대입하면은 예, 요 i가 예, 정확하게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계산해서 보여줄까? 계산해서 보여줄까요? 조금만 예,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서 예, 보여주면 괜히 긴장하고 쫄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봅시다. 대신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지금 일단은 얘를 우리가 B1이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B2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B1 벡터에는 복소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K1 바는 얘는 지금 복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기원이 어땠는고 하니 얘가 지금 예, 람다 i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고유 벡터도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1-2i 이런 것처럼. 그런데 걔에다가 하나에다 바를 씌워서 더해놓고 나면 걔는 당연히 실수 벡터가 나올 것이고 걔를 빼면 순호수 값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i를 곱하니까 얘도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다가 얘에서 i를 곱해요. 여기다가 i를 곱해. 예,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합해주면 되겠죠. 합해주면 예, 2i k1 벡터겠죠. 그러면은 예, i b1 예, 더하기 b2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2i로 나눠주면은 k1 벡터는 2i분의 1로 나눠져서 지금 i b1 더하기 b2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2i분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 곱해주면 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2분의 1 b1 벡터 마이너스 2분의 i b2 벡터 이렇게 바뀝니다. k1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죠? 되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k1 벡터의 반은 예, 이걸 보나마나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인데 얘가 켤레복소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b1 벡터 더하기 2분의 i의 b2 벡터 이렇게 됩니다. 네, 구해보면 알아요. 이게 미심 적은 사람은 예, 두 개를 빼보면 됩니다. 예, 그럼 이거 없어질 거고 예, 이 i의 k1 벡터의 예, 반은 예, IB1 마이너스 B2가 되고 예, 그래서 K1 벡터의 바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거 대신에. 그러면은 얘는 뭘로 되냐면 예, C1에 예, 여기 2분의 1 B1 마이너스 2분의 I B2
B2가 될 것이고 더하기 C2의 2분의 1 B1 더하기 2분의 I B2가 될 것이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I C1의 예, K1 벡터니까 2분의 1 B1 마이너스 2분의 I B2. 그래서 사실 제 노트에는 이 B1을 앞에다가 2분의 1에서 반복돼 가지고 2분의 1을 넣어서 지원했었는데 뭐 조금 다르게 합시다. 마이너스 I C2의 2분의 1 B1 더하기 어디 갔어? 예, 요거죠. 예, 2분의 I B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개수가 이 모양으로 되게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두고 나면 얘를 예, 정리해주고 나면은 2분의 1 예, C1 더하기 2분의 1에 C1 더하기 C2 요거하고 요거 묶어서 B1 벡터가 되고 예, 요거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은 요끼리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I C1 마이너스 C2 B2 벡터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요거끼리 더해주고 요거끼리 더해주면은 지금 요거끼리 더해주면 요거 되고 요거 더해주면은 요거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은 예, 요거 묶어주면은 2분의 I로 묶어서 C1 그 다음에 마이너스 C2 그 다음에 B1 벡터가 될 것이고 얘 묶어주면은 2분의 1 I 마이너스 2분의 I니까 2분의 1로 묶어줘서 예, C1 그 다음에 얘 되니까 예, 더하기 예, C2 B2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 얘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부호는 예, 물론 반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 게 예, 여기에 반복돼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얘를 C1 프라임 예, 얘를 C2 프라임이라고 적으면은 결국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예, 2분의 1 포함해서 예, C1 프라임 B1 벡터 예, 여기 앞에 마이너스 빼고 씁시다. 그럼 마이너스 C2 프라임 B2 벡터의 익스포넨셜 알파 t 코사인 베타 t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더하기 어디 갔어? 예, 요게 지금 C2니까 예, C2 프라임 B1 벡터 그 다음에 얘는 요게 지금 C1이니까 더하기 C1 프라임 B2 벡터 익스포넨셜 알파 t 사인 베타 t가 돼가지고 예, i가 사라진 요 형태로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예, 뭐 i 들어가고 정리하고 뭐 벡터대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예, 뭐 초등적인 계산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 고유값이 복소수인 경우에 예, 우리는 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예, 계산이 틀리지 않으면 계산이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모두 복소수인 경우에도 예, 신념을 가지고 이건 될 수 있어 예, 라고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은 요 계산의 목표는 뭐냐면은 항상 개수가 실수인 지금 요 B1하고 B2도 실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모두 실수잖아요. 예, 개수가 모두 실수인 조합으로 지금 요렇게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정리하는 게 예,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렇게 정리해야 예, 정확한 답이 됩니다. 예, 복소수 형태로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실수 형태로 우리가 예, 답을 풀어서 쓰는 것이 예, 관례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항상 됩니다. 원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프라임 없애서 예, 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예, 집에 가서 꼭 예, 강의 끝나고 나서 계산 연습을 꼭 혼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어디 갔죠? 우리가 지금 모든 푼 경우가 지금 뭐에 해당하냐면은 예,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아까 dt분의 dx 벡터가 a의 x 벡터 이렇게 생긴 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 즉 f가 붙을 수 있는데 그게 0인 경우를 다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물론 당연히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선형 일개 미분방정식 풀 때랑 똑같아요. 선형 일개 미분방정식 어떻게 했었더라? D 그때는 문자로 우리가 yx로 썼었는데 뭐 이렇게 씁시다. dx분의 dt가 처음에 p 곱하기 t인 경우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거 변수 분리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뭐 적당히 치환하고 뭐 앞에 뭐 곱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예, 그거랑 거의 푸는 형태가 같아지게 됐고 답도 보면 어디선가 봤던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